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은요, 모두에게 꼭 필요하지만 특히나 특정 연령대에서 빛을 발하는 보험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자, 수많은 보험 상품의 틈바구니 속에서 내게 정말 도움되는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요, 강의 시간 집중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연령별 효율적인 보험의 구성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요, 오늘은 암보험의 변화를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한 번에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내게 딱 맞는 보험, 내 나이에 필요한 보험과 함께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암보험에 이르기까지 탄탄한 보장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10대, 혈기왕성한 20대,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는 30대, 본격적으로 건강 걱정하기 시작하는 40대, 노후에 대비가 필요한 50대, 60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보험 어떤 게 있을까요? 이성열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선월 전문가입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 오늘부터 또 날씨가 갑자기 막 더워지고 대구 같은 경우는 35도 그 이상 올라가는 폭염주의보가 내렸는데요. 요즘같이 이제 갑자기 더워지는 날씨에 보시게 되면 약간의 팁을 드리게 되면 갑자기 더워지거나 갑자기 추워졌을 때 이제 기저질환, 특히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뇌경색에 걸리신 분들이 이제 가끔가다 계시는데요. 요즘 가끔가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했을 때 양손을 꽉 쥐었을 때 힘이 안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해드릴 이제 강의는요, 연령별 효율적인 보험 구성 방법으로 제가 이제 갖고 나왔는데, 이 연령별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이 태아부터 이제 보험 가입할 수 있는 나이 한 80세까지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할 때 거의 대부분 3대 질환, 2대 질환,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려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제 병원을 가는 이제 생애 치료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생애 치료비, 살면서 병원을 한 번도 안 가고 이제 건강하게 이제 생을 마감하면 상당히 좋지만 이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 생애 치료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65세 이후의 남녀 의료비 및 생애 의료비는 이제 어떻게 보면 65세 이후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5,100만 원 정도, 그리고 여성분들은 6,800만 원. 이 여성분들이 좀 더 많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성분들은 이제 갑상선암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뼈 쪽, 뼈에 대한 부분이 좀 골다공증 그런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의료비가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65세 이후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65세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65세 전에도 이제 기저질환, 특히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이 고혈압하고 당뇨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정말
50대, 빠르면 40대 후반에 발병이 됐던 병인데요. 이 고혈압하고 당뇨가 요새는 이제 식생활도 좀 틀려지고 해서 20대 때부터, 빠르면 20세 때부터 발병이 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의료비 자체는 제가 65세 이후는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비 자체는 태어나서 이제 생을 마감할 때까지는 평균 1억 이상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억 이상이 넘어가는 이 병원비를 저희가 저축해놓고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이라는 거 가입을 하고 특히 실손보험을 많이 가입들을 하시는데요. 이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쳤을 때 지금 한 3,500만 정도가 이 실손 의료비를 가입되어 있으세요. 근데 이 실손 의료비, 그 나머지 1,500만 명은 어떻게 왜 가입이 안 돼 있느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험 가입할 때 제일 가입하기 힘든 게 실손 의료비죠. 실손 의료비는 정말 아픈 데도 아무 데도 없어야 되고요. 조금 아픈 데가 있었어도 아주 경미한 아주 감기나 뭐 그런 거만 있어도 그런 거 빼놓고는 뭐 위내시경을 받았거나 대장내시경에서 뭐 용종을 뽑아냈다고 했을 경우에도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기가 좀 힘든 이제 실정이죠. 실손 의료비만 가입이 된다고 하게 되면 다른 보험도 다 웬만한 거는 거의 통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딱 보게 되면 이 평균 수명적 유병 기간 비중이라고 제가 좀 보면요.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 건강할 수 있는 이제 기간은 한 65세 정도? 라고 이제 이건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지만 보험사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게 되면 65세가 아니고요. 이거는 50세 때 초반으로 갑니다. 초반으로 가고요. 요즘 이제 그 실손 의료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옛날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도수 치료라는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조금 아프시게 되면 도수 치료를 많이 받아서 이게 이제 보험회사의 그 손해율이 좀 많이 올라가는 이제 치료인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병원비가 좀 많이 나가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 남성의 그 평균 수명은 79세, 한 약 80세 정도가 되고요. 여성은 이제 한 85.4세 정도가 되는데 여성분들도 65세 정도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65세 때까지는 건강하게 사시다가 남은 20년은 이제 유병. 이제 어떤 거는 뭐 암이 걸리실 수도 있고요. 뭐 뇌혈관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위장장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골다공증도 있고 이제 그런 해서 병원비가 좀 많이 나가는 이제 추세에 있습니다. 이 연령별 이제 질병 원인을 좀 보게 되면요. 20세 때 남성을 좀 기준으로 했습니다. 20세 때 남성. 이게 뭐 저도 있지만 이 위에 그 관련된 병이 좀 많아요. 그 뭐 소화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위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 뭐 그런 게 또 있고요. 이제 20대 때 뭐 술도 많이 먹죠. 그렇기 때문에 술로 인한 이제 위장 장애가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치액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크는 이제 우리나라 인구에 웬만하면 MRI를 찍게 되면 디스크 판정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 하게 되면 이 디스크가 조금 많이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디스크를 보게 되면 이제 92만 1,000원 정도. 근데 여기서 MRI를 찍게 되면 좀 더 많겠죠. MRI 비용은 좀 많이 비싸니까요. 그래서 뭐 감기 이렇게 정도 되는 거고요. 이 노후로 좀 보게 되면 뭐 50대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50대이신 분들은 조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노후 연령대별로 이제 좀 질병 원인 탑 10을 좀 보게 되면 50대 때는 50대나 60대나 70대나 뭐 1위가 암입니다. 암이고요. 그래서 50대의 2위는 위, 그다음에 십이지장 궤양, 그다음에 디스크, 그다음에 4위가 심장질환, 뇌혈관. 근데 이게 이제 60대로 넘어가게 되면 60대 때면 백내장도 생길 수가 있고요. 녹내장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뭐 렌즈 삽입술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60대 때도 보면 60대나 70대 때 보면 요 2위가 눈의 질환이세요. 그다음에 40대 50대에 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치고 올라갑니다.
그 뇌혈관 질환이 3위, 그다음에 4위가 심장 질환이 되는 거고요. 특히 좀 달리 보면 80대, 80대는 왜 암이 아니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암은 50대에서 70대 사이에 암은 다 발병이 됩니다. 발병이 되거나 건강검진했을 때 암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치료가 들어가죠. 근데 80대 이후에는 암이 발병이 된다고 해도 암세포가 빨리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암은 80대에는 암이 1위가 아니고 80대 되신 분들은 눈의 질환, 눈이 침침합니다. 그리고 눈이 계속 말라요 하신 분들 계셔서 녹내장, 백내장이 갖고 계신 분들이 80대 때에 최고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2위는 암이고 3위, 4위는 뇌혈관, 심장질환. 그 다음에 5위가 역시나 80대 때도 보면 치매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또 연령별 사망 원인을 좀 보겠습니다. 태아, 빵새죠, 빵새. 그래서 이제 태아는 이제 제가 그냥 제쳐두고요. 1에서 19세 정도 되면 악성 신생물, 이것도 이제 암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태어났을 때 좀 잘못 태어나서 이제 악성 신생물로 인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고요. 19세 때까지는 이제 자살, 태움 그런 것도 있죠. 학교에서. 그 다음에 50세 때에서 59세 정도 되면은 이 40세 때 보게부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암이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원인이 1위입니다. 1위. 그 다음에 또 2위를 보게 되면 요건 또 이제 역시나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가 최고로 많겠죠. 젊었을 때는. 그 다음에 60세 때 보면은 심장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 3위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험을 구성을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제대로 정말 가입이 잘 되어 있는가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 20세 이하는 지금 20세 이하라고 했지만 이 실손보험은 20세 때 아니면 태아 때부터 제일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이 실손보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보험은 무조건 이 실손보험을 먼저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진단비를 넣던가 다른 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20세 때 이하는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 좀 보겠습니다. 이 태아보험은 이 뱃속에 있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태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 태아가 아닌 태어났을 때 이제 또 보험을 갈아타신 분들이 계세요. 어린이 보험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어린이 보험은 절대로 또 성인이 됐다고 해서 성인 보험으로 갈아타시면 안 되세요. 이 어린이 보험은 상당히 좋은 보험입니다. 어른 보험보다 상당히 좋아요. 요즘은 보험회사들이 이 어린이 보험을 30세까지 가입을 시켜줍니다. 이 30세 미만인 성인분들도 보험을 새로 지금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준비를 하실 때는 이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어린이 보험이 저희 말로는 그냥 어른이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하고 성인, 어른을 합쳐서 어른이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른이 보험이 왜 중요하냐고 하게 되면 어른 보험보다 성인 보험보다 진단금이나 수술비 등등 이런 특약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고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30세 미만은 어른이 보험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좀 좋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에서 40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손보험은 베이스를 깔고 가지만 20세 때 이 중대질환 진단비, 이 중대질환이라고 하게 되면 3대 질환이겠죠. 암, 뇌, 그 다음에 심장, 요게 되겠죠. 이 질환 진단비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40세 때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보험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먼저 가입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나이가 1살이라도 어린 게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20대, 40대, 20세에서 40세까지는 뭐 중대질환 진단비를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면 지금 진단비가 없으신 분들은 진단비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예를 들면 20살에 암을 1천만 원을 가입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이 1,000만 원당 암보험만 대충 평균 한 11,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40세에 똑같이 이 암보험을 1,000만 원을 준비를 한다. 그러게 되면 이 암보험 1,000만 원당 한 2만 한 500원 정도가 됩니다. 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한 9천 원 정도 차이가 나죠. 9천 원 정도 차이야 뭐 얼마 안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달에 9천 원입니다. 한 달에 9천 원이시게 되면 뭐 1년이면은 얼마일까요? 한 11만 원 정도 되죠. 뭐 10만 8천 원인데 11만 원. 이게 저희가 보험은 20년을 내시죠. 그러면 요거 보험료만 2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시는 거예요. 이 담보 하나만. 근데 암을 1,000만 원만 넣으시는 분들이 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3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게 되면 차이는 2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서 1년이면 24만 원, 20년이면 480만 원 정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은 나이가 1살이라도 어릴 때 준비를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특히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20년 어린이 보험인데 20년 납 100세 만기인지 30년 납 100세 만기인지 20년 납 30세 만기인지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 보험은 무조건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셔야 되세요. 내 보험은 30년 납 100세 만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다. 이 30년 납 100세 만기도 뭐 상관은 없지만 저희 시청자님 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20년 납 100세 만기가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이 30년 납 100세 만기라 그래서 보험료가 7만 5천 원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총액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당장 이 30년 납 100세 만기가 뭐 8만 원, 뭐 8만 5천 원이라서 싸게 느낄 수 있지만 총액으로 따지시게 되면 20년 납 100세 만기보다 30년 납 100세 만기가 총액으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몇백만 원 차이가 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기본적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라고 생각하시고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세 때까지 좀 본 거고요. 이제 50대에서 65세 정도를, 왜 65세 정도까지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보험회사들이 옛날엔 60세 때까지만 보험을 좀 좋게 들어줬지만 요새 65세까지 보험을 좀 좋게 들어주는 보험회사 몇 군데 있어서 65세로 좀 나눈 겁니다. 그래서 50세에서 65세 때까지는 당연히 실손보험이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요. 중대질환 진단비.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모를 치매. 그 다음에 간병. 이 간병이라고 하게 되면 간병보험이 뭐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이 간병보험은 특약으로 넣었을 때 1만 원이라고 듭니다. 뭐 2만 원, 3만 원 넣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절대로 안 되시는 거고요. 1만 원 담보를 하나만 딱 넣으시면 되세요. 그랬을 경우에 이 간병,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자식들한테 간병을 자식들 바쁘니까 간병 못 받으실 분들이 계세요. 그랬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간병인을 지원을 해줍니다. 간병인을 1년에 180일 한도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 간병인한테 주는 돈은 전혀 없으세요. 그러면 그 1만 원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계시는데 내가 간병인을 안 썼을 경우에는 1일당 10,000원을 그냥 입원 일당으로 그런 식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50세에서 65세 때 보게 되면 치매, 간병 요거를 조금 이제 추가로 가입을 하셔야 되시는 게 있으시고요. 이때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20년 납 100세 만기로 권해드리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요새는 보험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갱신형을 좀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갱신형, 20년 갱신형도 있고요. 나이에 따라 틀리지만 25년 갱신형도 있고 좀 50대이신 분들은 30년 갱신형도 있으세요. 30년 갱신형도 있으신데 왜 갱신형 뭐 방송에서 갱신형 안 좋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왜 갱신형을 가입을 하라고 하느냐? 보시게 되면 뭐 50세 때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분이 30년 갱신으로 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저렴하고 80세 때까지는 보험료가 안 올라가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많이 아플 때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많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보장을 많이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꼭 20년 날 100세 만기 이 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똑같이 마찬가지로 실손보험은 베이스로 깔고 가지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 치매 간병은 나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매를 걸려서 못 알아봤을 때 이 나를 위해서 이 치매 보험 하나라도 있어야지만 자녀가 나를 좀 케어를 해주지 않을까. 특히 또 간병보험 또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한테 힘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힘을 또 안 주기 위해서 이 간병보험을 치매하고 이 간병보험은 자녀를 위해서 가입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갱신년을 좀 준비해 놓으시고요. 이 수술비 플랜은 50대부터 물론 태아 때부터 가입을 해 놓으시고 좋지만 수술비 플랜은 없으신 분들은 50대에서 없으신 분들은 이 수술비 플랜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 좀 약간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실손보험은 되게 변천사가 많습니다. 2009년 7월 이정을 나누고요. 또 되게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6년 4월을 좀 보게 되면 이때 2019년 7월은 정말 좋았던 실손보험이죠. 우리의 그 개인적인 부담금은 5,000원 밖에 안 되는 거고요. 2016년 4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아까 눈 질환 말씀드렸죠. 이게 백내장이 되느냐, 백내장에서 렌즈 삽입술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2016년 4월 이전에 실손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렌즈 삽입술은 실손보험에서 됩니다. 근데 이 렌즈 삽입술이 병원마다 틀리지만 평균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워낙에 그 손해율이 높아지니까 이 2016년 4월 이후에는 이 렌즈 삽입술을 그 실손해서 보장을 안 해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2016년 4월 이후에 저희가 계속 실비를 바꾸지 마세요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실손보험은 옛날에 갖고 계셨던 분들 특히 2009년 7월 정권은 갱신이 많이 된다 그래갖고 이 보험 꼭 있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보험이라는 건 지금 당장 제가 써먹으려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나중에 내가 정말 많이 아플 때 그때 얼만큼 도움이 많이 되느냐에 있어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전거의 실손이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바꿔 타시면 안 되시고요. 마찬가지세요. 2016년 4월 전 것도 절대로 갈아타시면 안 됩니다. 요즘 실비가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갈아타신 분들도 계시고 계약 전환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절대 안 권합니다. 근데 실손 의료비가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걸로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거를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실손 의료비는 이거는 어느 보험사나 다 똑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동일합니다. 입원했을 때는 연 보장한다 5천만 원이고요. 이 급여라는 건 의료보험 혜택 받는 거, 그 다음에 비급여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새는 급여 부분은 90%, 비급여는 80%, 그 다음에 면책기간은 90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90일이라는 게 뭐냐면 연보장, 내가 365일을 입원을 했을 경우에 이 90일이 지난 후에 다시 또 365일이 생기는 그런 거가 있는데 365일 동안 입원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면책기간이 90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통원 치료는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틀리지만 요건 손해보험에 한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통원은 25만 원 한도,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이 요거는 개인병원 10,000원, 준종합병원 15,000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2만 원은 공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급여는 90%, 80%는 비급여가 되는 거고요. 처방 조제비는 약값이죠. 약값인데요. 하루에 5만 원 한도로 해갖고 우리 본인 부담금 8,000원 또는 이제 90% 급여에서 비급여 또는 이제 큰 금액을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좀 나눠졌죠. 아까 말씀드린 도수치료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도 도수치료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도수치료, 그다음에 주사치료, 뭐 이건 영양제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MRI 검사 비용은 1년에 MRI 같은 300만 원, 도수치료는 350만 원, 비급여 주사치료는 250만 원 해갖고 2만 원 또는 30% 공제 중 가장 큰 금액을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실비보험 약값 내가 병원 가면은 약값 뭐 10,000원도 뭐 몇천 원밖에 안 나오는데 받을 거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간단한 뭐 감기나 뭐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가셨을 때는 실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제 뭐 나이가 먹거나 뭐 고혈압이나 뭐 당뇨 그리고 뭐 기저질환이 좀 생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약값은 한 번에 갈 때마다 뭐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는 평균 한 3만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가 약값으로 나옵니다. 이럴 경우는 좀 도움을 받는 거고요. 요거는 손해보험 기준이고요. 생명보험은 통원이 20만 원, 그 다음에 약값이 1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보험 가입해야 됩니까? 손해보험 가입해야 됩니까? 이제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요. 실비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보장성 보험은 무조건 손해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이 중대질환, 뭐 잠깐 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게 되면 이 암보험, 나는 다 암보험 많이 갖고 있어. 나는 뭐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 암보험에서 제가 딱 지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 대장정막내암이 일반암인지 아니면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일반암 빠져 있을 경우에 이게 D코드도 보장이 되는지, 이 D코드도 보장이 되는지를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 D코드는 보장이 되는 보험사는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정막내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유사암이 대부분 일반암의 10에서 20%인데요. 요새는 조금 많아졌죠. 그냥 1,000만 원에서부터 2,000만 원까지 이 유사암이라고 하게 되면 갑상선암, 뭐 경계성 종양 뭐 그런 게 이제 유사암이라고 하는 거고요. 소외감도 이제 회사별로 일반암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자세히 보시면 좋고요. 이 2대 질병 항상 저희가 뭐 얘기를 하지만 뇌, 그다음에 심장이죠. 저희가 이제 생명보험 쪽에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뇌출혈만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 뇌출혈로 걸릴 확률은 9%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항상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뇌출혈은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 딱 세 가지만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뇌혈관 질환은 모든 걸 다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도 뇌졸중은 뇌경색 한 68% 정도가 이제 되는데요. 이 뇌졸중만 있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 뇌졸중만 있으신 분들은 뇌혈관 질환도 한번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급성심근경색도 이제 내가 허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세요. 허혈성은 뭐냐면 협심증이 보장이 되는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협심증은 보장은 안 되시기 때문에 허혈성 질환 진단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셔서 없으신 분들은 동시에 뭐 가입해 놓으신 것도 괜찮으시고요. 요거는 이제 50대까지만 이제 보장이 좀 진단비가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50대 미만이신 분들은 내가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보시면 되십니다. 이 수술비 특약의 중요성을 좀 보게 되면 저희가 진단비, 뭐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뭐 허혈성 진단비를 가입을 하게 되면 되게 보험료가 비싸요. 암 진단비 1,000만 원당 뭐 아까는 뭐 40대가 되면 2만 원이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암, 뭐 뇌, 뭐 심장. 그 진단비가 너무 부담이 되셔서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돈이 없는데 좀 부담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때 이 수술비 특약을 넣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진단비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 뇌혈관 질환 수술, 이 관열로 좀 따졌을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이 종합은 건강한 사람, 이 간편은 이제 좀 아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래도 이 간편 보험도 이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도 6,500만 원이 나와요. 상당히 요즘은 보험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많이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8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요. 좀 이제 녹내장, 백내장. 아까 말씀드렸죠. 2010년 4월 이후에 실비보험은 이 렌즈 삽입술이 안 된다고. 근데 보면 이 백내장 수술하게 되면 한쪽당 100만 원이 나옵니다. 수술비로. 그 녹내장 같은 경우도 1,760만 원. 건강하신 분은 1,760만 원 나오시고요. 좀 기저질환 있으신 분은 680만 원 나오세요. 그래서 좀 이제 심장질환, 이거 심장질환도 보시게 되면 협심증으로 인해서 스탠드만 삽입을 했다고 하게 되면 진단비도 허혈성 진단비도 나가지만 근데 급성심근 경색 진단비는 안 나갑니다. 협심증 걸린다고 해서 허혈성 진단비보다도 이 스탠드 삽입만 해도 건강하신 분들은 5,300만 원 정도가 나가시는 거고요. 이제 아프신 분들은 3,700만 원 정도. 허혈성 질환 진단비를 준비를 안 하셔도 이 수술비만 그냥 저렴하게 준비만 하셔도 충분하게 커버가 다 되십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얼만큼 수술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치매보험과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치매보험은 비갱신, 경증, 중등도, 중증 그렇게 나눠집니다. CDR 척도 1, 2, 3 이거 나눠지는데 CDR 경도는 그냥 사람들은 알아보지만 그냥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중증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도 못 알아보죠. 그럴 경우에 이제 요거는 일시금으로 지급을 되는 거고 생활비로 하루 한 달에 50만 원 아니면 많게는 200만 원까지 주는데 이 생활비를 지급하는 보험은 보험료는 좀 비싸요. 그래서 평균 한 50만 원 정도를 넣으시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50대 이후에는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고요. 간병인 보험도 요거는 이제 갱신입니다. 요거는 이제 3년 갱신. 아직까지는 이제 비갱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간병인 지원 상해 입원일당 10,000원, 질병 입원일당 10,000원. 요렇게 넣으시면 3년 갱신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상당히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요 간병인 보험은 운전자 보험에도 끼워 넣을 수가 있으세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운전자 보험에도 끼워 넣을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 간병인 보험은 아까 180일 한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80일은 혜택을 못 받으시고 그 이후에 또 생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을 우리가 갖고 있는 보험을 이제 그럼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요. 이 주의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20년 납인데 지금 15년을 납입을 했어요. 근데 누가 와서 바꾸래요. 그러시면 안 되세요. 보험은 옛날 보험이 좋기 때문에 5년만 더 납입을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이건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생명보험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20년 납인데 15년 납입을 해서 5년만 납입을 하면 돼. 예, 이것도 마찬가지 괜찮은 방법이시지만 이 5년을 납입을 안 하시고 그냥 15년 때에 그냥 납입을 끝내버리시고 보장을 조금 줄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감액완납이라는 기능인데요. 그게 변액보험을 좀 제외한 나머지 종신보험은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부당성 보험은 내가 20년을 납입을 하고 20년 납인데 15년을 납입을 하고 누가 와서 바꾸라는데 절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냥 5년만 납입하시고 계속 갖고 가시는 게 좋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화재보험,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 같은 경우도 있고요. 요양보험이라는 거 옛날에 좀 있었는데요. 이런 게 이제 그 안에 적립보험료가 좀 많이 들어가서 가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적립보험료는 이자를 안 줍니다. 이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적립보험료는 절대로 넣으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적립보험료가 있으신 분들은 적립보험료를 삭제를 해달라고 보험사에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과도한 상해 보장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도한 상해 보장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살면서 상해를 입는 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도한 상해 보장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진단비만 그냥 넣으시면 되세요. 골절이나 뭐 상해 후유장애 그런 것만 넣으시면 되시고요. 중요한 주요 특약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주요 특약이라는 게 뭐냐면 3대 질환이 그거죠. 3대 질환이 중요한 특정 특약이죠. 그리고 수술비 이거는 얼마큼 강조를 해도 뭐 되지만 수술비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해드리게 되면 실손보험은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범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면책기간 구간 아까 2019년 그다음에 2016년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수술 특약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이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치매보험과 간병인 보험의 차이를 꼭 알고 가셔야 되시는 거고, 그다음에 보험은 요즘은 그냥 20년나 100세 만기라고 하지만 기본용으로 가입하지 마시고요.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무해지 환급형. 무해지 환급형은 20년 동안은 해지했을 경우는 돈은 한 푼도 안 준다고 하는 거지만 20년 이후에는 해지를 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낸 돈 이상으로 찾아갈 수도 있는 보험이세요. 요즘에 이런 거를 좀 이용해 보시는 거 좋고요. 납입 면제, 내가 납입 면제가 3대 납입 면제인지 5대 납입 면제인지 8대 납입 면제인지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보험 준비에도요 정말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비는 기본이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보험 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대에 연금을 준비해 주시는 게 연금 수령 측면에서 정말 유리하다고 해요. 진단비와 술비에다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보험까지 한 번에 만나봤습니다. 나이뿐만이 아니고요. 가족력이나 혹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 몇 가지 질문 통해서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험 가입 이미 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지금 내 나이대별로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예. 당연히 지금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모든 분들 90% 이상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지인분들한테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지인분들 나 이거 와서 보험 하나 가입을 해줘 라고 많이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어떠한 보험을 가입이 되어 있는지는 내가 제대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안 되어 있는지는 이 리모델링이 꼭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전문가들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보험회사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A란 보험회사면 A란 보험회사를 가지 마시고 B란 보험회사 그 지점을 찾아가시게 되면 거기에 앉아 계신 전문가분들도 계세요. 거기 가셔서 리모델링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꼭 리모델링을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믿고 가입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셔서 전문가와 함께 리모델링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수술비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거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이 수술비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 보험은 가입하고 싶은데 진단비는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부담이 돼.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비. 예를 들어서 뭐 협심증이 걸려서 스텐트 삽입술을 한다. 스탠드 삽입술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허혈성 진단비를 이건 진단비입니다. 진단금을 1,000만 원을 딱 넣는다고 했을 경우에 1,000만 원을 넣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진단비 자체가 한 10,000원이라고 치면 수술비 특약은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진단비가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 수술비 특약으로 좀 준비를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손보험, 아까 백내장이 같은 그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요새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수술비 특약을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렌즈 삽입술을 했는데 1,000만 원이 보험금이 1,000만 원이 나왔어. 그런다고 해서 실손보험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있는 개인 돈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수술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진단비 커서 나쁠 것 하나 없지만 비싸니까요.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수술비 저렴하게 추가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암도 또 회사별로 다르다고 하셔서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실까요? 예, 이 소외감이 이제 생명보험, 그 다음에 손해보험이 이제 다 틀린데요. 이제 그 생명보험은 소외감으로 좀 많이, 소외감이라 그래갖고, 유방암, 뭐 대장 정막내암, 뭐 등등 요 전립선암을 소외감으로 빼놓은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도 한동안은 뺐다가 다시 이제 일반암으로 넣었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량 정막내암이 걸렸을 경우에 병원을 저희가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C코드를 잘 안 줍니다. 대량 정막내암은 요새는 또 소외감으로 좀 분리가 되기 때문에 D코드를 줘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가 이 대량 정막내암이 일반암이라고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약관을 보시게 되면 D코드는 안 준다고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D코드를 주는 보험회사는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예요. 그래서 요게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가 이 D코드가 일반암으로 주는지 안 주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상열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제대로 가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자 상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강의 보시면서 생기시는 모든 궁금증들도 아래 전화번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암보험의 변화라고 합니다. 오늘은 암보험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 김성준 전문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원하시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예. 이에 맞춰서 다양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요즘 암보험 어떨까요? 요즘에 암보험 같은 경우는요, 우리 과거의 암보험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우선 과거의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암 단품 상품들도 일부 판매가 되고 있었지만은 그 뭐뭐 시대, 뭐뭐, 바람, 뭐 이렇게 회사별로 유명했던 상품들이 있었어요. 그 보험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암도 있지만 뭐 심장이나 뇌혈관 관련돼서 좀 들어있고 수술 관련해서 들어있고 좀 섞인 형태로 이제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2000년도 이전까지는. 2000년도가 들어서면서 이제 암 상품이 생명보험 회사들은 이제 CI 보험이나 또는 암의 이제 생명과 연관된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왔고요. 그리고 물론 CI 보험은 암보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고 손해보험은 암 상품이 단품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암 수술이나 암 특약들이 굉장히 좀 발전하게 됐는데요. 1세대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기간에는 암이라든지 수술비, 항암 치료비 이 정도 나오는 보험이 암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다들 그렇게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 실손만큼이나 관심이 많은 게 사실 암보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다른 보험은 몰라도 암보험 하나 가입할래, 실손보험 하나 가입할래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암보험은 우리 작년 2018년, 19년 굉장히 또 히트를 쳤던 그 유사암이 일반암처럼 보장이 되고 그리고 뭐 갑상선암이라든지 제자리 경계성 종양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굉장히 크게 보장이 됐는데요. 이거는 암보험 역사상 이제 처음 나왔던 유례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유병자들도 요즘에는 암보험들 다들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3세대 암보험이라고 하면은요, 이제 유사암이나 이런 암들도 굉장히 좀 축소가 됐지만, 이제 바늘 생검 진단이라든지 표적 치료암이라든지, 그리고 유사암 재진단, 항암 치료들이 있는데요. 이제 네. 치료 목적에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하다가 이제 치료비에도 이제 중점을 두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판매 마케팅 시스템이 됐는데요. 이제 3세대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치료 목적의 그런 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지급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뭐 초간편 보험이라든지 네. 1년 이내 암, 3년 이내 뭐 이런 그런 암이 걸려셨던 분들도 진단받으셨던 분들도 굉장히 좀 암보험 유용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 암보험이 종합보험의 형태였다가 이제 예. 뭐 지금의 시기가 암보험 가입하기 가장 유리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 암보험이 그렇죠. 특화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3세대 암보험을 가입할 때 체크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좀 전에 좀 추가 설명 드리자면은 네. 이제 암이 걸리면 예전에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생명과 직결탄이 됐기 때문에 네. 생명보험은 그 사망과 연계된 이제 CI보험이라든지 이렇게 사망과 연계된 보험들을 발전했지만 손해보험은 손해율을 나타내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제 암, 항암 치료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부위에 대해서 이제 모든 암을 종합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는데요. 암 보험이 이제 3세 암보험 같은 경우는 대장 전망내암, 뭐 디코드나 아니면 전망내암도 일반 암으로 이제 보장이 되는지, 예. 그리고 갑상선 암 진단 시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표적 항암 치료비가 얼마만큼 보장이 되는지. 지금 현재 이제 보험회사들이 이걸 많이 내놓지는 않았는데 전 보험회사가 이런 치료비를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조직검사비라든지 그리고 유사암도 재진단 시 보장을 받는, 그리고 암 진단 시 기납보험료는 또 환급이 되는, 요즘에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납입 면제였잖아요. 예. 근데 납입 면제에다가 냈던 보험을 돌려주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보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3대 암 같은 게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암 진단 코드 같은 게 보면은 이제 아까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직병리 검사 결과지에 암세포 침윤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사실 뭐 CI 보험 같은 경우도 0.05mm의 구 또는 치명증 또 침착이기 때문에 암은 대부분 그냥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C코드 같은 경우들도 당연히 우리가 MR이나 또는 영상의학적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조직검사 결과지가 들어가야지만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이제 결장내 암 같은 경우는 제자리 암인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으세요. 침윤 또는 침착을 안 했다는 거죠. 뿌리를 안 내린 암들이 많은데 이런 암들도 이제 일반암으로 인정되는 그런 암 진단 코드를 암 진단금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었죠. 그렇군요. 네. 최신 치료 기술 정말 궁금해요.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예, 최신 치료 기록을 제가 이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많이 접했는데 이거 설명 구체적으로 하자고 하면 이게 물리학 시간이 돼버리고 또 굉장히 좀 간단하게요? 복잡해지는데 여기 보시면 중입자 치료기랑 양성자 치료기는 좀 비슷한 맥락을 띠고 있는데요. 뭐 일본에서는 뭐 1억씩 한다는데 제가 받아보진 않아서 그냥 비싸다는 것만 알고 있고, 중입자는 방사선을 쏘이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암세포가 있는 부분에 중입자를 가속으로 투여를 하면서 그 암세포의 DNA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수소를 분리시켜가지고 암세포가 제대로 영향력을 흡수 못하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암세포를 단락시키는, 파괴시키는 치료기고요. 양성자는 그 수소 그 원자를 이용해가지고 그 비슷해요. 수소 원자를 이용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방식, 그 정상세포를 안전하게 지키고 그 악성 중약을 치료하는 그 네이드피크 같은 경우는요, 그 환자가 누워서 숨을 쉴 때 뺄 때 들쑥날쑥할 때 그 암 종양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거고, 이제 사이버 나이프 같은 경우는 그 종양의 부위에 움직이지 않게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방식인데, 다빈치 로봇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개의 로봇들로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비싼데 이제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런 치료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중입자 가속 치료기는 이제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통증도 없이, 그리고 부작용도 거의 없이, 그리고 회복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꿈의 치료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치료가
현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이 걸리면 사망보다는 이제 치료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조직 검사는 그림 보시듯이 생검 마취하고 국수 채취해가지고 이게 혈액 검사를 통해서 동시에 그리고 영상과 혈액 검사 그리고 조직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암의 여부를 좀 판단하는데요. 여기 표적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암 치료는 그 정상세포까지 파괴를 하고 굉장히 환자의 그 고통이 심했어요. 주위에 이제 암이 걸리신 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아실 거고, 표적 항암 치료는 우리 주식 요즘에 보면은 막 이렇게 어디서 제약회사 뭘 만들었네, 뭐 어쩌냐 하면서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렇게 항암 치료에 대한 기술 관심이 많은데, 이거는 암에 딱 달라붙어서 암세포만 그 치료하는 항암 물질로 굉장히 좀 그 의약약품으로서 굉장히 좀 많이 발전을 한 거죠. 약물 치료 기간도 짧고요. 통원 기간도 짧고 일상생활을 복귀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는데요. 기존의 항암 치료는 항암 치료를 하고 휴직을 하거나 일을 거의 한 2, 3년 동안 쉬어야 돼요. 그냥 표적 항암 치료, 내가 돈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비싼 치료를 통해 가지고 부작용도 없이 금방 치료하고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재발 가능성도 굉장히 낮게 되는, 돈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요, 저희 플랜 예시를 좀 살펴보면서 가입의 팁까지 한 번에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플랜 예시는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암 진단비를 넣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폴립, 요즘에 양성 종양 같은 거 수술하지 않아도 이제 진단할 수가 있고, 유사암 진단 당연히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암 수술비, 항암 치료, 기존에 들어갔던 치료비 옛날보다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네. 500씩 넣을 수 있고, 그리고 표적 항암 허가 치료비, 이 신명갱신약으로 들어가지만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보험료 굉장히 좀 저렴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기존에 암보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이 보험을 좀 택하실 건데, 네. 그 가족력이 있거나 그럼 신재진단암, 이제 재발이나 전이 됐을 때 암보험까지도 추가를 하신다고 하면은 보험료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는데요. 오, 이건 예. 표적 항암 치료 담보들하고 일부 담보들을 포함하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은, 일단 보험료 제가 멤버분들 설계를 도와드렸는데 보면은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이렇게 표적 항암 치료만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최저 보험료로도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암이라는 큰 질병에 진단금은 우리 많이들 한두 개씩은 있으신데, 그 가족력이 있거나 주위에 아프신 분들 있으면 치료에 대한 그런 걸 보셨다고 하시면은 그 항암 표적 치료비 반드시 특약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요즘 암보험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또 자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단비에다가 3세대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한 치료비까지 한 번에 보장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고요. 오늘 테마 플랜 AB 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